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대학교의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 동기,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같은 대학의 박미라 교수, 재남주 교수와 같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자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의 빠른 변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에 따라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실제 현실에서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함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 함께 아이를 돌보던 그런 환경과 달리 핵가족 하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어려움으로 양육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방 육아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핵가족으로 인해 조력자 없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그 여성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변화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여성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책임감과 부담감이 해결되지 못한 환경으로 여성은 어머니로서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함으로써 외동아를 선호한다든지 아이 낳는 것을 아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에 대한 경험, 이러한 어려움은 후속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양육 참여, 적절한 주중 양육 참여 시간, 부부간의 육아 역할 분담 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핵가족화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여성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를 창조 활용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비판적 해독, 창의적 표현,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아우르는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에서 ICT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일상 속에서 ICT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미디어 이용 능력보다 넓은 범주에서 현대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기술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과 집단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즉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능이 합쳐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이용 동기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사용 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38.3%가 스마트폰 중독군으로 분류되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용도는 메신저 사용, 카페, 블로그 활동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양육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양육으로 인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 자신감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종전과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된 것도 있습니다. 양육 자신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중독,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육아맘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 동기,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양육 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양육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맘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문제는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과 관계가 있을까입니다. 본 연구는 육아맘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모집단은 전국의 유가맘입니다. 네이버 카페 맘맘맘의 회원으로 등록된 유가맘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파워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서 효과 크기 .30,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양측 검정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34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감안하여 167명을 초기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읽고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첫 아이의 연령이 1에서 5세인 유가맘,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첫 아이의 연령이 1에서 5세인 유가맘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조사 시점에 육아를 전혀 담당하지 않은 엄마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분석은 167명이었습니다. 연구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제 특성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32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 특성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지역, 연령, 첫 아이의 연령, 성별, 가족 형태, 자녀 양육 형태, 양육 비용 부담감, 직업, 월 평균 소득, 스마트폰 사용 시간 등 총 10문항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안 2013의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으로 기회, 능력, 시민성 세 가지로 나눈 총 49문항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개수는 0.71에서 0.9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개수는 0.85였습니다. 양육 스트레스는 PSI를 김 199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35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PSI는 부모 요인, 아기 요인, 상황적 요인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양육 자신감입니다. 양육 자신감 측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하리스 1978의 셀프 컨피던스 스케일 13문항을 토대로 박 1997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총 38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도구는 안위 및 안전 5문항, 영아 행동 6문항, 수유 10문항, 위생관리 4문항,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5문항, 건강과 질병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매우 자신 없음 1점에서 매우 자신 있음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박 1997의 연구에서 크롬바흐 알파 개수는 0.95였고 본 연구에서 크롬바흐 알파 개수는 0.96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 수집은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는 네이버 카페 맘맘맘에 회원으로 등록된 육아맘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는 네이버 카페 맘맘맘 운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승인을 받아 카페의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과 설명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모집 공고문 안에는 구글 설문지 URL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익명성 보장,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문으로 설명하였고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모집 공고문의 URL에 접속하여 대상자는 직접 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자율성,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에게 먼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았고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구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문 종료 후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기입된 번호로 소정의 선물을 보냈으며 구글 설문지는 따로 받아두어 익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최종 분석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7명입니다. 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 수준은 0.05로 측정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재특성은 빈도, 백분율, 각 변수는 표준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재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검정, 원의 일원 분산으로 측정하였고 변수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재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테이블 1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재특성을 살펴보면 지역은 경기권 등 경기도 인천, 강원, 세종이 63명, 37.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만 30에서 29살이 133명, 7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아이의 연령은 만 1세에서 3세가 109명으로 6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첫아이의 성별은
남아가 97명, 여아가 70명으로 남아가 많았습니다. 가족 형태는 부모와 자녀, 한부모 포함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 양육 형태는 보통 본인이 돌본다, 즉 육아맘이 돌본다 69명,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 비용, 양육 비용 부담감은 약간 부담된다가 63명, 37.7%로 많았습니다. 육아맘의 직업은 주부인 경우가 82명, 49.1%로 많았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 이상 58명으로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이상이 75명, 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입니다. 그 결과값은 테이블 2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68 플러스 마이너스 0.3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척도의 세 가지 영역별 평균은 능력 영역 4.03 플러스 0.44점, 기회 영역 3.92 플러스 마이너스 0.38점, 시민성 영역 2.81 플러스 마이너스 0.57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력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규범 준수 4점 이상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0.58점, 기회 영역에서 가장 높은 하위 부분은 이용 기회, 시민성 영역의 가장 높은 부분에 나왔고 시민성 영역의 가장 높은 부분은 관용성 3.50 플러스 마이너스 0.64점이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에 2.25 플러스 마이너스 0.52점이었습니다. 양육 자신감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76 플러스 마이너스 0.5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입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은 테이블 3과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 결과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 결과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양육 비용 부담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분석 결과 많이 부담된다.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양육 자신감은 첫째 자녀 연령이 4세에서 5세인 그룹이 1에서 3세인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 결과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 스트레스, 양육 자신감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는 테이블 4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양육 스트레스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 자신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자신감과 역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로부터의 보호 혹은 학습이라는 단편적인 차원을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하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페어런팅 같은 디지털 육아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산육기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로 인해 양육 관련 요구가 달라지므로 육아맘은 시기별로 맞춤 정보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맘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육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향후 폭넓은 대상자와 변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